속이 쓰리면 보통 이제 역류성 식도염, 위염을 이제 많이 의심하고 그렇게 진단도 많이 내려요. 얼핏 듣기로 십이지장 궤양도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증상이 어떤가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진 않는데 심하게 아픈 분들이 아는 병이 바로 그 십이지장 궤양이라는 녀석이에요. 명치가 쓰려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실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명치가 쓰리다,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식도 하부 혹은 위 아니면 십이지장, 드물게는 담낭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중에서도 꼭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질환이면서 만성적이고 잘 재발하는 질환이 바로 십이지장 궤양이에요. 이 십이지장 궤양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공복일 때, 즉 배가 많이 고플 때, 오래 굶었을 때 더 심하게 느껴지는 명치 끝 통증이에요. 그래서 이 십이지장 궤양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면요. 바쁘다는 이유로 식사를 잘 거르고 식사 타이밍을 놓치고 나서 배가 한참 고파질 때 갑자기 더 심하게 아프다거나 밤중에 빈속이 오래됐을 때 속이 갑자기 쓰려서 명치가 아파서 깨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속이 쓰릴 때 음식을 먹거나 또 제산제 같은 위염약을 먹으면 일단 통증이 가라앉기도 하는데요. 이 통증이 곧 다시 재발하거나 다시 배고플 때 아파지는 일을 반복하게 돼요. 이 십이지장 궤양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쓰리다 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윗배가 쥐어짠다 아니면 위경련이 반복해서 생긴다 혹은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이렇게 명치부의 통증을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해서요 딱 어떤 통증이 십이지장 궤양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위경련 그리고 윗쓰림이 반복돼요 라고 했지만 막상 진단해보면 십이지장 궤양으로 밝혀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 통증과 좀 다른 패턴으로는요 과식하고 주로 식후에 발생하는 명치부 답답한 증상이나 혹은 식후에 명치가 쥐어짜는 증상 이럴 때는 식도염이나 혹은 담석증, 위궤양 같은 다른 부위의 질환의 가능성을 우선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공복의 명치 통증이니까 십이지장 궤양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안 돼요. 병원에 이런 증상이 있으니 찾아오는 건 좋지만 증상이 약한 경우에는 이 명치부 통증, 공복계 통증이 단순한 급성 위염이 훨씬 더 흔하고요. 반대로 이 십이지장 궤양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속쓰림으로 끝나지 않고 십이지장이 좁아지고 협착이 생기면서 구토가 막 생기거나 체한 증상이 반복돼서 올 수도 있고요. 이 십이지장 궤양을 방치해서 치료 타이밍을 놓친 경우에는요. 십이지장 궤양에서 출혈이 생겨서 흑색변이 발생한다던가 혹은 십이지장 궤양의 벽이 뚫려서 천공이 생기면서 열이 생기고 심각한 복통으로 병원이나 응급실을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십이지장 궤양이 걸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십이지장 궤양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고 왜 생기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요. 위나 십이지장에 생기는 궤양을 보여주는데요. 이 궤양이란 말은요. 위나 십이지장 벽에 깊게 파여서 손상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위와 십이지장 궤양이 생기는 원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소화성 궤양이라고 통합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렇다면 이 궤양이 생기는 기전은 바로 점막을 손상시키는 자극, 그러니까 점막을 공격하는 인자와 점막을 방어하는 보호막, 이 보호력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데서 생기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 원인을 나눠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위산의 과다 분비와 자극성 물질 때문이에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식도와 위를 거쳐서 위산과 위의 움직임에 의해서 잘게 부서지게 되는데요. 잘게 부서진 상태로 그 다음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소장에서 영양분으로 주로 흡수됩니다. 이때 이 소장의 첫 번째 부위가 바로 십이지장 혹은 샘창자라고 부르는데요. 음식과 함께 넘어온 위산 그리고 각종 소화효소, 담즙, 술 같이 복용한 약 같은 것들이 이 십이지장 점막을 손상시키기가 쉬워요. 둘째, 소염 진통제에 의한 궤양이 발생하기가 쉬워요.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거는요. 흔히 약국에서 파는 타이레놀 이외에 다른 두통, 치통, 생리통, 복통 등의 간단하게 쓴 약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 소염 진통제는요. 십이지장 점막의 재생과 보호의 역할을 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차단함으로써 위산에 대한 점막 방어력을 낮추게 되고요. 방어력이 낮아지니까
작은 공격에도 쉽게 궤양이 유발하게 만들어요. 셋째, 흡연. 흡연 도대체 왜? 기관지도 아닌데, 위인데, 12지장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흡연도요, 12지장 벽에 공급되는 혈액순환 등의 장애를 유발하게 되고요, 점막 방어력을 낮추게 되고 궤양을 쉽게 유발하게 돼요. 특히나 흡연자는요, 12지장 궤양에 의해서 천공이나 출혈 등의 합병증 발생률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가 있어요. 넷째, 매우 유명한 헬리코박터 감염. 이 헬리코박터 감염 역시도 12지장 궤양의 재발의 중요한 원인이고요. 궤양 환자들을 봤더니 90에서 95%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감염이 동시에 있었다고 밝혀졌어요. 이 균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게 되고 궤양이 쉽게 유발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점막을 공격하는 위상 과다 상태와 점막을 보호하는 점막 방어력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이 12지장 벽에 깊은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이 바로 12지장 궤양이 발생하고 여러분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방문하면 어떤 검사를 통해 알 수 있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심하게 속이 쓰려서 병원에 가시면요, 의사는 환자분한테 물어봐요. 이 병력 청취를 하게 되고 이 증상이 심한지 혹은 반복되는지 언제 생기는지 구토나 출혈, 흑색병과 같은 위험한 증상이 같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의사가 보기에 단순히 약만 처방하면 안 되겠고 위의 궤양이나 혹은 12지장 궤양 같이 위험한 상태가 의심되면 위내시경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혹은 처음엔 경한 증상이었지만 이게 반복되는 증상이고 약을 썼다가 좋아졌다가 또 악화된다. 그럼 역시나 심한 병소가 숨어 있는지 혹은 암이 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를 권하게 돼요. 이 위내시경을 통해서요, 위만 보는 게 아니라 12지장까지 보게 되어 있고요. 이 12지장 궤양을 직접 내시경을 통해 확인해서 확진할 수가 있어요. 또한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이 부위의 조직 검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헬리코박터 감염이 동반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 12지장 궤양을 확진하게 되면요, 기본이 4주에서 8주간의 약물 치료가 필수가 되고요. 보통 위험에서 3일에서 5일만 약 쓰고 좋아지잖아요. 근데 다시 악화돼요. 따라서 12지장 궤양은 충분한 시간의 연속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2달까지도 치료하게 되고요. 또한 동시에 이 12지장 궤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술, 담배 끊으라고 하고요. 또 진통소염제를 같이 복용하고 있다면 이 12지장 궤양을 계속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다면 중단을 시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약을 쓰고 증상이 호전되고 나면 이어서 헬리코박터 감염 역시도 재발을 막아주기 위해 치료를 권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단순 12지장 궤양이 아니라 이 12지장 궤양에 한 합병증으로 이미 협착이 발생했다면 이 협착은 나중에 시술을 통해서 벌려줘야 되는 거고요. 협착 전 단계에서는 소화불량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또한 급성합병증으로 출혈이나 천공과 같은 무서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거는 외래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요. 입원해서 충분히 적극적인 시술과 치료가 필요하게 돼요. 12지장 궤양 예방에 좋은 생활습관 혹은 식습관 있으면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일반 사람에게 모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위 건강에 좋은 것, 12지장 궤양에 좋은 건강은 소식하고 공복을 길게 가지 않는다. 이거 모두에게 통용되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이 12지장 궤양으로 자주 고생을 한다면 꼭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국에서 파는 진통소염제들 있죠? 가능하면 드시지 말아야 돼요. 꼭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꼭 진통소염제를 자주 드셔야 한다면 동시에 충분한 위염약과 함께 점막을 보호해주면서 약을 드셔야 돼요. 둘째, 흡연자는 궤양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되고요. 셋째, 위에 자극이 되고 위산 과다를 유발할 수 있는 음주, 카페인 역시도 그 빈도를 줄여야 돼요. 심지어는요, 아주 차거나 뜨거운 음식 역시도 위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속 쓰린 분들은 특히나 음식을 드실 때 조심해서 소식으로 나눠 드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속 쓰림의 중심, 바로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인 바로 그 스트레스. 신경 쓸 일이 많으면 밥을 쉽게 굶거나 반대로 막 폭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12지장 궤양이 반복되는 분들, 위 건강, 12지장 건강을 위해서는요, 이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역시도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